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차가 이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 도로변에 약초꾼이 잠시 차를 대었는데요, 이 도로 오른쪽에 이렇게 일렬로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이 나무들이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부터인가 전국의 도로에 가로수로 심어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나무인데요, 5, 6월 경쯤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을 차창너머로 감상할 수 있는 꽃이 아주 아름다운 그 나무인데요,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입니다. 마치 살구나무처럼 생겼죠. 수피가 검은 빛을 띠고요, 약간의 수피가 벗겨지기도 하고, 바로 이 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이렇게 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약으로도 쓸 수 있는, 약재로도 쓸 수 있는 나무라서 소개를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도로 옆으로 나왔는데요, 이 차 소리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더 촬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약초꾼이 언젠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작은 이렇게 묘목을 키우고 있는 곳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곳을 찾아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 밭에 이렇게 심어진 나무들이 전부 다 이팝나무입니다. 오늘 찾아온 이팝나무가 바로 이 나무들입니다. 자, 수피를 한번 볼까요? 자, 이팝나무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껍질이 심하게 벗겨집니다. 속심이 자라면서 묵은 겉껍질은 이렇게 벗겨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팝나무의 가지인데요, 그냥 갈색입니다. 갈색이고 봄에 싹을 틔울 눈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국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나무이고요, 5, 6월경에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좌우로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을 차창너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나무들입니다. 하얀 눈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 다니시다가 많이 보셨죠? 이팝나무. 근데 이렇게 실물을 가까이서 이렇게 잘 못 보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기는, 신경 써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보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자주 보기가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이팝나무하고 이름 때문에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조팝나무 아시죠? 조팝나무는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래도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구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팝나무도 4, 5월경에 하얀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기도 합니다만,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산기슭이나 들판에 양집하는 곳에 주로 자생하고요, 이 이팝나무는 아름드리로 자라는 큰 키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구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조팝나무는 해열작용이 있어 가지고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날 때 쓰이고요, 수렴하는 작용이 있어 가지고 신경통이나 복통, 인후통 등에 쓰이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팝나무하고 조팝나무는 헷갈리지 않겠죠? 자, 다시 이팝나무로 돌아왔어요. 이 이팝나무는 물푸르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지는 큰 키나무인데요, 아름드리까지 큽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연한 잎을 따가지고 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 다자를 써서 다엽수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파목, 이암나무, 니암나무, 뻔나무, 경기도 지방에서는 쌀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도목, 육소수, 유소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이름을 가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얀 꽃송이가 나무 전체를 하얗게 덮은 모습이 밥그릇 위로 수북하게 쌓인 흰 쌀밥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밥나무라고 부르다가 이팝나무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요. 여름에 길목인 24절기 중에서 이파쯤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파목이라고 부르다가 이파목이 되고 다시 이팝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밥이라는 말 아시죠? 흰 쌀밥을 이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조선 왕조 시대에 그 벼슬을 해야만 왕이 내려주는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이팝나무는 옛날에 한 해에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꽃이 많이 피는 해에는 풍년이 오고 꽃이 빈약한 해에는 흉년이 찾아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름드리 큰 이팝나무에 흰 꽃이 흐드러지게 폈을 때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큰 나무에 눈꽃이 핀 것 같기도 하고 뽀얀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 이팝나무의 꽃말은, 하얀색 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 또는 자기 향상이라고 하네요. 자, 꽃이 지고 나면 벚나무의 벚지라 그러죠. 벚나무 열매하고 비슷한, 그렇지만 조금 더 길쭉한 타원형의 열매가 달리고요, 가을이면 검은색에 가까운 진보라색으로 익습니다. 암수 땅그루라 가지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주요 자생지는 남부지방이지만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이 강원 북부지방에서도 이렇게 묘목을 심으면 잘 자랍니다. 옛날 남부지방 농민들이 풍년을 점치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는 신수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오래된 노건수들이 꽤 많기도 합니다. 남쪽 지방에는요. 그리고 가을에 노란색 단풍도 꽤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사종으로는 제주도에 자라는 긴 이팝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약초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잎이 버들잎처럼 좁고 꽃갈래가 좀 좁게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 이팝나무의 어린 잎을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잎차로 끓여 먹기도 하고요,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버무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나무 껍질하고 열매를 주로 약으로 쓰는데요, 껍질은 여름에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쓰고요, 약명으로는 탄율수피라고 부르고요, 하루 6 내지 12g을 물로 달여 마시고요, 열매는 가을에 익은 열매를 채취해 가지고 생것을 바로 쓰거나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탄율수자라고 부르고요, 이팝나무 열매는 폴리페놀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조절하고 노화를 지연시켜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가지고 중풍이나 치매에도 좋고요, 흥분 작용도 있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말라리아나 수족마비, 기침, 가래에도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자양강장 작용이 있어 가지고 기력을 돋우고요,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약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팝나무의 열매는 생가를 바로 먹어도 되는데요, 사실 맛은 별로 없습니다. 쓴맛이 나고 떫은 맛이 나고요, 시큼털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햇빛에 말려 가지고 물로 달여 마시거나 분말이나 생것을 효소나 잼 또는 당금주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말린 이팝나무 열매는 한 번에 3 내지 5g을 200cc의 물로 달여서 마시고요, 하루 2~3번 같은 방법으로 달여서 마십니다. 좀 전에 흥분작용이 있다고 했죠. 이 이팝나무의 열매는 남자나 여자의 천연 흥분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꽃을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놓고 꽃차로 활용을 하면 중풍 예방에 좋은 건강약차가 되기도 하고요, 열매를 곱게 가루내 가지고 차로 먹을 수도 있고 각종 요리에 열매 가루를 첨가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잎에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잎차를 늘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팝나무 이야기를 마칩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